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중절치 하나가 보면은 그 심리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은데 과거에 이 치아가 매복된 치아였는데 이 매복이 된 걸 좀 끌어냈는데 끌어낸 것까지는 좋은데 치축 조절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뭔가 부자연스럽죠. 이게 토크가 안 맞으면 빛의 반사나 이런 것 때문에 대화할 때나 웃을 때 물론 여긴 또 클리니컬 크라운이 좀 길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죠. 여성이니까 당연히 개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인다렉트 스켈레탈 앵코리지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고 그리고 이 치아 두 개만 가지고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다렉트 스켈레탈 앵코리지 붙여놓고 여기에 보면 미니 튜브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와 튜브라고 했지만 이건 투명하지 않고 그냥 메탈 튜브 슬롯만 있는 것을 튜브 형태로 한 거죠. 그런데 이때 붙였을 때 소위 그 튜브의 방향이 하나는 엣지와이즈로 붙였고 하나는 리본와이즈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인 게 보이는데 클로즈업을 해서 보면요. 이 와이어에 클로즈업을 해서 보면 이제 비틀어서 붙이다 보니까 이쪽은 엣지와이즈고 이쪽은 리본와이즈다 보니까 이쪽은 이런 식으로 뒤틀려 보이는 형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의 루트가 레비알 사이드로 있으니까 링괄 사이드로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비틀림 현상이 이 와이어 자체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든든한 앵커, 인다렉트 스켈레탈 스크류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이쪽만 움직이도록 유도한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와이어가 이렇게 뒤틀려 보이는 그런 형상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엣지와이즈는 뭐고 리본와이즈는 뭔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엣지와이즈는 우리가 보통 엣지와이즈 브라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칼날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반대쪽은 바로 리본 와이즈는 와이어를 90도를 꺾어서 넣을 수 있도록 브라켓 또는 튜브를 그렇게 에, 뒤집어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면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죠. 그래서 소위 순설측의 이동을 유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엣지 와이즈는 소위 업앤다운 그러니까 위아래 레벨링을 하는데 좋다고 그러면 이 리본 와이즈는 소위 이제 루트 무브먼트나 뭐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를 보면 실제로 이쪽에 그 와이어의 노출 정도를 보면 점점 더 개선이 되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이쪽은 좀 많이 보이죠? 이쪽이 노출되는 부분이 이쪽이 좀 많이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스페이싱이 생기니까 여기에 일라스틱을 살짝 걸어서 스페이싱을 해결해 줘. 왜냐하면 이게 안쪽으로 붙이다 보니까 자꾸 크라운이 이제 뒤로 옆으로 밀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쪽에 스탑을 만들어주고 이쪽에 소위 일라스틱을 걸어주는 그런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해보면 훨씬 더 그러한 와이어의 그러한 노출 정도가 뭔가 이 레비알의 이 와이어의 어떤 그 뒤틀림 현상이 처음에 비해서는 조금 어,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는 것. 스페이싱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레드로 이렇게 붙였던. 그래서 치료 전에 했던 것이 치료 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크라운의 레비얼 사이 컨투어가 좀 달라서 링구알 쪽에 싱글룸이 이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이는 형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블럭아웃된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환자, 과잉치가 있는 환자, 이게 과잉치죠? 그리고 또 안에도 과잉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경우에 이제 과잉치를 제거하고 나면 중절치 두 개를 모으고 그리고 측절치를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밀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측절치가 지금처럼 플레어링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또 어떤 방법으로 이 플레어링 된 치아를 해결을 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요거는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지만 이것도 벌써 십수년 전의 일이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치료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절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파워암을 겁니다. 요게 이제 번딩 그 버튼이죠. 링발 버튼 같은 버튼에다가 파워암을 이렇게 걸어놓고 메인 와이어에다가 이런 옥실러리 와이어를 이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디드 파워암이라고 그러고 후크를 걸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이 레비알 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디바이스를 설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축절치는 좀 더 루트 무브먼트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끌어나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도를 이제 보는 거죠. 정상 치아하고 보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나타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해보면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된다는 것을 올 때마다 이제 풀러가지고 요 각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를 이제 그 당시 체크해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 치료는 잘 됐습니다. 술플라뎁스도 양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입니다. 치료 전 그리고 나중에 피니싱 됐을 때 그 레벨링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에서 측절치 어떤 루트 리접션이나 이런 것이 없고 잘 마무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파워암을 이용한 레비얼 루트톡 무브먼트는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냥 저렇게 블럭아웃 되거나 레비얼리 플레어링 된 측절치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레비얼 링구얼 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두 개의 와이어, 레벨 쪽에 이 와이어, 안쪽에 벨로드로 와이어 쓰시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요즘 시대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럭아웃된 거 예전에 보면 뭐 이렇게 오픈 코일로 측전치가 나올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튜브를 와이어에 걸쳐서 또 메인 브라켓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끌어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어내면 이제 또 토크 문제가 있으니까 토크는 또 토크 문제대로 해결해야 되고 여기는 그냥 메인 브라켓에 연결을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보다는 인접한 그 치아에 서비칼에다가 해놓으면 레벨 차이도 훨씬 수월하니까 잘 나올 수 있겠다 해가지고 치료한 케이스를 보여드립니다. 이때 이제 이런 튜브 크림퍼블 엣지와이즈 아치폭스 또는 스탑이라고 해가지고 크림퍼블 스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튜브를 열심히 썼었는데 지금은 굳이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죠. 그냥 우리 이 와이어는 코팅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갖다 붙이고 레진만 붙이면 이런 작업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런 것까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적도 있고 여기도 비슷한 사례인데 여기 보면 이제 측절치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측절치가 빠져나오는데 엄청나게 오버 인투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까지 찍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때만 해도 이게 다 그 EQ, 이화 튜브입니다. 투명한 이화 튜브 시스템을 붙이기 때문에 그 메탈 튜브하고는 크림퍼블 스탑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코팅 와이어 나왔잖아요. 굳이 이런 거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와이어 잘라가지고 여기서 싹 붙여주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와이어는 그냥 이 와이어 붙여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인투전이 됩니다. 이 와이어는 결국은 즉 008 와이어 정도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때부터 제가 라이트 포스를 줘야지만 인트루전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전치부 인트루전은 반드시 라이트 포스를 주는 방법으로 이런 와이어를 이용한 뭐 디바이스를 또 있고 또 우리 이 와이어를 쓰셔도 될 것이고요. 그러면 스프링을 쓰셔도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슈퍼 일라스틱 라이트 하이 클로즈 코일 스프링을 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스프링의 포스가 50g 이상을 넘지 않아요. 당겨도. 근데 원래는 인트루전은 10g 내외가 좋긴 하지만 10g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느끼기에 한계가 있고요. 10g을 측정하는 그 디바이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락아웃 된 것을 어떻게 했느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로테이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아까 이게 크림퍼블 스탑에다가 뭐 링구얼 브라켓 붙여놓고 아주 복잡하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끌어내고 결국 링구얼 브라켓 붙이고 끝을 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굳이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요즘은 그냥 바깥쪽으로 붙이고 안쪽으로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는데 이제 브라켓 붙이지 말고 이런 코팅 와이어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제 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것이고 결국 이거 하나 하는데도 거의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축절치 하나 블럭아웃 되고 꺼내는데도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뭐한 1년 반 정도 걸리는 것은 우리가 각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치료 전후를 보여드리는 것. 그래서 이 블럭아웃된 축절치를 해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레비오 링구얼 브라켓 어플라이언스 이게 가장 추천드릴 만한 것이고 인버티드 브라켓 괜찮습니다. 그리고 롱 레버 어플라이언스 파워암 얘기하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고 요 세 가지는 기존의 어떤 컨셉 그러한 그 장치에서는 레비오 링구얼 어프로치가 가장 좋은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벨로드론 와이어. 그래서 이제는 벨로드론 와이어를 쓰시는 게 더 좋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 원래 케이스로 가게 되면은요, 최근에 2025년 6월이면은 뭐 얼마 전에 내원한 환자인데 이제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 흐른 겁니다. 2년이 흘렀지만 하악의 벨로드론 와이어는 인텍트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상악은 커팅된 채로 여기는 브로큰 업, 그러니까 컷오프 한 채로 이렇게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는 레벨링이 다 맞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보면 화이트 플레이트를 꼈고 화이트 플레이트 낀 다음에 드리프트 돈텍스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레이징이 됐고 크라우딩이 해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환자에 있어서 왜 안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껴야 되는지의 원리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악골의 회전 성장의 컨셉을 이용하라. 그리고 바이트 레이징이 되는 동안에 하악의 전 지부는 크라우딩이 웬만큼 해결된다. 왜냐하면 상악의 깊은 바이트에 가려서 막혀있던 치아 이동의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크라우딩이 훨씬 더 해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벨로드론 와이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측절치의 클리니컬 크라운이 훨씬 더 줄어들고 마이너 스페이싱과 그 다음에 페나인의 레벨 이런 것들이 7개월쯤 나타나는데 그때 소위 이런 상태에서 이제 컷업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제거가 됐고 그리고 요 임프루브드 플레어도 됐고 여기 이제 마이너 스페이싱이 이때 있었지만 조금 더 개선이 됐죠. 그리고 이때 이제 커팅을 해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4월이니까 뭐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이걸 커팅을 해줌으로써 개선이 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드 포션을 제거를 해주고 2024년이고 그리고 레벨이 맞고 그리고 24년 9월이고 그리고 25년 6월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벨로드럼은 이런 스페이싱이 생길 때 가운데 끊어주면 그 스페이싱은 저절로 없어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견치가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이때는 컷업을 해주면 이 사전치만 가지고서도 충분한 리텐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악은 뭐 레비알 와이어로 레비알 UI로 웬만큼 7, 80% 크라우딩이 해결되면 바로 벨로드론 와이어를 붙여줌으로써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2년 7월, 8월에 벨로드럼을 유지했는데 그로부터 그냥 3년이 흐르도록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이 벨로드론 와이어의 강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치는 딱 세 개만 썼죠. 안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와 어퍼 앤 로어 벨로드론 와이어 그리고 어퍼 앤 로어 이 와이어 이렇게 함으로써 이 환자가 치료가 끝났다. 이것을
여러분들에 알려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브라켓을 싫어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투명 교정 장치도 있지만 술자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와이어 시스템으로 이런 간단한 크라우딩을 해결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